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지역이 이제 이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로 해서 신풍역으로 통해서 가지고 영등포로 올라가서 이제 여의도까지 접근하는 이제 신안산선인데, 자, 이 서쪽 라인을 보면요. 자, 이 구일역에서 구로역 구간이 있죠. 그 다음에 T자 모양으로 해서 경부선이 지나가죠. 자, 이 서쪽 라인에 보면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 이 구로역 왼쪽 라인에 지역하고, 오른쪽에 이 구로동 일대 지역하고 단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절, 완전. 자, 왜냐면 여기 구로 일대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차량 기지가 있다 보니까 물론 지하차도나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지역적인 분위기도 좀 다릅니다. 자, 이 왼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척동 라인이 있고요. 고척동 있고, 이 왼쪽 보면 아이파크 들어와 있죠. 그 고척동 일대 코스트코도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척돔, 스카이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측 라인, 안양천을 건너서 이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있지만 좀 조용한 동네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거주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일자리가 북적북적하지는 않고, 그 아래쪽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일대가 이제 좀 일자리가 많죠.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고. 그리고 이 구로동 일대가 보면요, 그냥 거의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실제 주거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남단 쪽을 보면요, 구로공단 자리, 구로 디지털 단지가 또 일자리들이 많죠. 특히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 시간대 어마어마한 직장인들이 진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이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이제 대림동 일대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구로 디지털 단지를 지나서 신풍역을 지나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구로 단지, 그 다음에 대림 삼거리역이 또 들어옵니다. 오늘 좀 분석 좀 해드리는 지역이 이제 대림 삼거리역을 말씀드릴 거고, 자,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2호선이 지나가죠. 대림역을 통해서, 이 대림역이 있죠. 대림역 같은 경우는 7호선과 2호선을 지나가서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지나가고요.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바로 신안산선이 이제 교차되는 지역이죠.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분석을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대림 삼거리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하철망이 없어요. 자, 그쵸? 지하철망이 없고, 이 우측 라인의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이 북쪽과 남쪽으로 해서 동과 서로는 교통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과 북과 연결이 쉽지가 않았고, 다만 신림선이 들어오면서 남과 북의 구간을 일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좀 했는데, 이 서쪽 라인의 신길 뉴타운 서쪽 라인도 어떻게 보면 신풍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대림 사거리역부터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점선을 제가 갖고 왔는데, 대림 사거리역이 여기 이제 들어오고요. 이 왼쪽이 대림동 일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측 라인에 이제 동작구 신대방동 이제 행정구역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신대방동 이 동작구의 개발 호재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좌측 라인 같은 경우도 호재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대림동 같은 경우는 좀 주택이나 좀 노후도는 상당히 심각하지만 개발에 대한 큰 기대치는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일대 보면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대림동 현대 아파트나 아니면 보라매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대림 중학교를 봤을 때도 이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중국인 비율들이 많고, 제가 정치적인 바람이나 아니면 다양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부동산적인 관점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여기 좀 중국인들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개발이나 그런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과거에 90년대만 해도 신길 뉴타운도 중국인 비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면서 이제 많이 또 이제 중국이나 약간 교포분들이랑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재외동포나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적 갖고 계신 분도 있긴 하겠죠. 근데 많이 좀 이전했습니다. 신길 뉴타운 개발한 사례를 봤을 때는
뭐 대림동 일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림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가보면 실제 뭐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많고요. 실제 뭐 중국 관련된 식당들도 많긴 하지만 2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도나 또는 인근에 뭐 상당한 뭐 빌라들 이런 노후주택들이 많지만 2호선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노선이죠. 또 7호선도 있다 보니까 이 더블 역세권에 대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개발 가능성 크다고 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오늘 시점에서는 신안산선이 주제다 보니까 신안산선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신대방동 일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대방동 일대가 이 동작구 일대가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이 많고요. 개발들이 많습니다. 자, 흑석 뉴타운 일대도 자 동작구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현재 활발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노량진이죠. 노량진 일대도 지금 노량진 뉴타운도 개발되고 있는데 자, 이 북쪽 라인에 이 동작구의 북쪽 라인의 개발과 함께 그 다음에 우측 뭐 보라매나 이쪽 지역들도 개발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완성된 단계인데 자, 이 남쪽에 이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신대방동 일대에 노후주택들이 있지만 이 우측 라인의 사당이나 동작 일대로 해서 사당이나 강남 일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개발된다고 해서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림 사거리 여기 정착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역세권 뭐 시푸드나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뭐 다양한 또 서울시에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역 인근의 용적률 상향, 뭐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있고, 뭐 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주택이나 그런 다양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 사거리역 인근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뭐 잡혀 있는 게 뭐 지구단위나 그런 거 잡혀 있는 게 이쪽 한림대학교 일대 좀 잡혀 있는데 한림대학교 여기 강남 성심병원인데 여기 일대 단위계 개편인데 자 여기는 우리가 뭐 투자 개념으로 가시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원래 예전에 있었죠. 예전부터 있었죠. 대림중학교 남측. 자 여기 지금 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및 교육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편의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원래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추가해서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밥집이나 이렇게 좀 병원에 좀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을 올리기 위해서 뭐 지구단위계획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요, 여기는 그냥 뭐, 대림사거리 왼쪽에는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강남 성심병원 일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그냥 추가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보면 상당히 이제 신대방역 앞에 붙어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림 사거리역보다 오히려 신대방역이 가깝기 때문에 신대방역 2호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개발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 지금 대림 사거리역 일대에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의 수혜택을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 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역 인근에 가까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택 정비형 재개발보다는 좀 더 희소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 뭐 특색이 있겠지만 하지만 좀 장점이 뭐냐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이 신대방역 600-14 일대가 준주거가 3종 주거가 지금 섞여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조합원이 582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까지 개발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자 2월 달에 이제 조합 창립총회에서 거의 한 1,500세대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 조합이 한 거의 600명인데 지금 거의 뭐 한 2배 이상의 일반 분양 거의 뭐 일반 분양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사업성은 상당히 좀 높고 물론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좀 많이 받아서 30층까지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자 조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 이제 조합에서 나온 이제 이렇게 진행하겠다 30층으로 되어 있는 신대방 역세권 사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 바로 앞입니다. 역 바로 앞에가 지금 현재 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역 바로 앞에 이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자, 대림 사거리역입니다. 대림 3거리 되어 있는데 대림 사거리역을 해서 활성화 사업을 해서 용도 지역의 상향을 통해서 3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을 목표로 합니다. 이건 뭐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서울시하고 동작구 추진하는 부분이고, 자, 앞으로 여기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역 앞에 지금 일조 일대로 종상항, 뭐 용도를 상향시켜주고 30층 이상 올려서 일대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뭐 남쪽에도 뭐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는다 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인근 지역의 포인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 자금이나 또는 뭐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인근에 이쪽 일대, 이 경남 안원숲의 인근에 좀 보면요, 노후한 주택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인근에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우리 집이 당장 아파트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인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근 지역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좀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자, 대림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지금 현재 뭐 분석 따로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자, 이거는 뭐 중국인이나 또 교포분들 또는 뭐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한데, 뭐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중국에서 땅을 살 수는 없죠. 뭐 집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뭐 서로 뭐 맞춰간다 해서 뭐 집을 매수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려운데, 제가 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잘 들어갈까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림동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인근의 거립을 통해서 노후도가 어떤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